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EC2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AWS 서비스들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연동에서 오는 시너지인데요. 이 EC2 오토 스케일링 역시 EC2를 보조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 EC2의 안정성과 고가용성을 확보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AWS 오토 스케일링은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용량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능을 유지합니다. AWS 오토스케일링 사용하면 몇 분 만에 손쉽게 여러 서비스 전체에서 여러 리소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규모 조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AWS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AWS의 오토스케일링 서비스는 사실 굉장히 방대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EC2 오토스케일링 말고도 다이나모DB, 오로라, ECS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오토스케일링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배워볼 건 일단 EC2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C2 오토스케일링을 쓰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확한 수의 EC2 인스턴스를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의 최소 인스턴스 숫자 및 최대 인스턴스 숫자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최소 숫자로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인스턴스 숫자를 유지시킨다든지 혹은 최대 숫자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EC2 인스턴스 숫자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EC2 인스턴스가 적어도 3대 이상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유저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3개가 유지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숫자를 3개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3개 이하로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실수로 껐거나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토 스케일링이 자동으로 EC2 인스턴스를 숫자를 추가시켜 주셔서 그 숫자를 유지하도록 만들던지 혹은 이따가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경우에 스케일 아웃이 돼서 많은 EC2 인스턴스가 이제 프로비전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숫자로 이상으로 늘어날 필요 없이 비용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삭제시켜가지고 유지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내가 필요한 만큼의 EC2 인스턴스 숫자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다양한 스케일링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면은 CPU 부하에 따라서 인스턴스 크기를 늘린다든지 혹은 특정 시간에 EC2 인스턴스 개수를 늘리고 다른 시간에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가 는다는 건 뭐죠? 그래, 우리가 EC2 3개로 유저의 요청을 받고 있었는데 유저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면 각각 인스턴스에 가해지는 부하가 커지겠죠. 그걸 CPU로 환산할 수도 있고 램으로 환산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하가 치솟을 때 우리가 3개로 받았던 거를 4개, 5개, 6개로 받아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자동화시키고 싶다. 혹은 예를 들어서 게임은 오후 2시라든지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사람들이 몰리죠. 근데 새벽 3시, 4시에는 아무도 안 찾겠죠. 그렇게 수요에 따른 변동이 있을 때 그것에 맞춰서 자동으로 EC2 인스턴스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탄력성을 확보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용 영역에 EC2 인스턴스가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오토 스케일링이 자동으로 분산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AWS는 여러 가용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가용 영역에 한 곳에 몰아넣었다. 예를 들어서 EC2 인스턴스가 10개가 필요한데 한 곳에 몰아놨어요. 그럼 이 가용 영역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서비스가 날아가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토 스케일링이 자동으로 분산 처리도 해줍니다. 우리가 수동으로 하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지만 오토 스케일링이 자동으로 해주면 굉장히 편해요. 자, 그래서 EC2 오토 스케일링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로 시작 구성 혹은 시작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무엇을 실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건 EC2의 유형, 크기, AMI, 보안 그룹, 키, IAM 역할 같은 것들 우리가 배워봤죠? 그리고 유저 데이터, 이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EC2 실행할 때 실행할 자동 스크립트 같은 거 우리가 배웠던 것을 여기다 모두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EC2의 모든 걸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설정들을 여러분께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언제 실행시킬 것인가랑 상태 확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CPU 점유율이 일정 %를 넘어섰을 때 추가로 EC2 인스턴스를 올리겠다. 혹은 2개 이상의 EC2 인스턴스가 필요한 스택에서 EC2가 하나가 죽었을 때 그것을 채워 넣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싶은데 요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야겠죠? 점유율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혹은 EC2 인스턴스의 숫자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요 조건을 감지하고 추가로 채우든 어떻게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를 여러분께서 구성할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와치라든지 다음 시간에 배워볼 엘라스틱 로드 밸런스와 이런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정할 거는 얼마나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최대의 인스턴스 숫자, 그리고 최소의 인스턴스 숫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EC2 인스턴스 숫자를 프로비전할 수가 있어요. 이 원하는 EC2 인스턴스 숫자는 당연히 최대와 최소 범위 안에 있겠죠. 그리고 ELB, 엘라스틱 로드 밸런스와 연동하는 거,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배울 거예요. 어쨌든 간에 EC2 인스턴스가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연동이 될 것인지 여부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작 템플릿이란 걸 미리 구성을 해놔요. 여기서 설정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EC2의 타입, 사이즈 같은 거, AMI, 보안 그룹, 키 이런 것들, 이런 설정들을 모두 다 여기다 시작 템플릿에 넣어놓고 요걸 만들었을 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템플릿이니까. 그래서 이거 오토 스케일링에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어떤 특정 조건, 예를 들어서 요 EC2 인스턴스는 EC2 인스턴스 8개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EC2 인스턴스가 뭐 실수든 아니면은 오류로 인해서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요걸 감지하고 있다가 8개가 필요한데 하나가 없어졌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샥 템플릿을 기반으로 한 EC2 인스턴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채워 넣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올려주거나 혹은 내려주거나 하는 작업을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하게 됩니다. 자, 기타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종료 정책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인스턴스 숫자를 줄일 경우 이걸 뭐라 그랬죠? 스케일 인이라고 합니다. 아웃의 반대가 인이니까 어떤 순서로 EC2 인스턴스 종료시킬지에 대한 정책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EC2 인스턴스가 2개 이상인 가용 영역의 EC2 인스턴스를 먼저 내립니다. 그래서 가용 영역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1개 있고 여기 2개 있고 여기 2개 있다 이러면은 얘는 이제 관심을 끄고 얘부터 먼저 날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왜? 목표 중에 하나는 많은 가용 영역에 분산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니까.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시작 템플릿을 먼저 삭제를 합니다. 최신께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반영했을 거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시작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EC2 인스턴스를 먼저 날리고요. 그리고 모두 같다면 되게 똑똑하게 다음 과금 시간에 가장 가까운 EC2 인스턴스를 종료시킵니다. AWS에서 똑똑하게 이렇게 과금 시간, 예를 들어서 EC2 인스턴스는 OS에 따라서 60초 단위 혹은 이제 1시간 단위로 과금이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단위로 과금이 된다고 했을 때 59분에 EC2 인스턴스를 종료시키면은 가장 이득이겠죠. 네, 59분 쓰고 1분 남은 상태에서 종료시키면 요만큼 비용을 안 내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과금 시간에 가장 가까운 EC2 인스턴스를 먼저 종료시켜 줍니다. 똑똑하죠? 그리고 원하신다면 커스텀 설정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가장 예전 시작 템플릿부터 혹은 가장 오래된 EC2 인스턴스부터 가장 최근 EC2 인스턴스부터 등 여러분께서 설정하기 나름으로 여러분께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람다라는 AWS의 컴퓨팅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커스텀 정책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여러분께서 날려버릴 EC2 인스턴스를 여러분께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EC2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요것을 실제로 프로비전 해보고 활용해보는 거는 다음 시간 ELB를 배우고 나서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오토 스케일링은 엘라스틱 로드 밸런스와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